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집을 장만할 거라면 주택 청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새 아파트에 입주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큼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기존의 청약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소유자인 무주택자가 더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뀌는 청약 제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 눈에 띕니다. 청약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과 같은 청약 규제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대해 무주택자 당첨 비중을 늘린 것인데요. 공급되는 추첨제 아파트 공급 물량의 75%를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무주택자끼리만 추첨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25%도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앞으로는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당첨이 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바뀌는 청약 제도가 적용되는 투기규제 지역은 청약이 과열된 곳에 지정돼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당첨이 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되팔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무주택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주택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재건축 조합원, 이른바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빠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 집이 없었지만 집을 장만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개정 과정에서 비율과 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주유소를 지나칠 때마다 기름값을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보통 어느 곳이 저렴한지 또는 그새 얼마나 더 올랐나 보게 되시죠? 그런데 기름값이 내려간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할 만큼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80를 넘어섰고 연말에 $100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름을 살 때 기름값에 붙여서 부과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지켜본 뒤 인하 폭을 정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는 11월부터 6개월 동안 최대 20%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유류세는 시중 기름 판매 가격의 약 60%를 차지하는데요. 현재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 리터당 평균 1,660원 정도니까 여기에 60%인 900원가량이 유류세에 해당합니다. 기름값 자체는 700원 정도에 불과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이번에 유류세를 20% 낮춘다면 164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기름통 용량이 약 40리터 정도인데 이걸 가득 채우면 6,560원 정도 기름값을 절감하는 것이죠. 또 같은 인하율로 경유는 114원, LPG와 부탄은 42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도입된다면 특히 자동차로 생업을 하시는 푸드트럭이나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에 기름을 채우시기 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를 잘 챙겨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초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 미국과의 금리 역전과 격차 확대 등 여러 이유로 연내에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1월에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는 추세인데요. 이렇듯 은행금리 인상과 함께 기준금리마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대출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기존 대출금을 최대한 갚는 것이겠죠. 그러나 당장 대출금을 갚을 여유 자금이 없다면 기존 대출금이 변동금리로 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에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대출금은 그야말로 가계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